안녕하십니까. 사건반장의 표창원입니다.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20대 탈북민은 강화도 월미고세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철근 구조물은 오래된 터라 왜소한 체격을 가진 그가 철근 틈새를 손으로 벌려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그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 장비에도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도 놓쳤다면 우리 군의 경비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재입국한 20대 탈북자가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경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탈북민이 강화도 지역의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나가 북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멍 뚫린 군 당국의 잇따른 전방 경계 실패와 경찰의 탈북민 관리 문제를 알아봅니다. 사건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준일 뉴스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탈북민 김 씨의 월북 경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김 기자, 오늘 오전에 군 당국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죠. 예. 군의 입장 무엇이었습니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밝혔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월미곶 인근에 연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 맞은편에 배수로를 통해서 김 씨가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네. 18일 오전 2시 20분쯤 택시에서 내려서 간만조 시간을 보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헤엄을 쳐서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셨듯이 군 영상에 포착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이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박 변호사. 네.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는 것은 이게 녹화만 했다가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군 작전의 특성상 녹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감시를 해야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군이 알고도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정확하게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뭐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는 게 여러 가지 감시 장비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열상 장비가 있고 CCTV 가 영상 장비도 있고 예. CCTV도 있고 네. 과연 어떤 장비에 포착이 됐는 거고 그 포착에 따라서 또 시스템이 있어요. 네. 예컨대 뭐 영상으로 잡혔을 때는 실시간을 어떻게 하고 열상으로 됐을 때는 다른 동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비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실시간을 하지 않고 뭐 녹화해서 한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두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녹화 장비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 봤다면 그거는 뭐 아예 지금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지금 경계태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확실하다. 네, 김 기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면서요? 간략히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박한기 합참의장이 오늘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네. 일단 지난해 6월 15일에 발성했던 삼척항 목선 입항 네. 그리고 올 초에 주둔지 경계작전 실패, 태안 미립국 사건까지 지금 연이어서 경계 실패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해서 좀 더 뭔가 대책이 좀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군 당국은 탈북민 김 씨가 월북을 시도한 장소가 강화도 일대로 특정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조사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탈북민 김 씨가 월북을 위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 어떤 내용?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미리 답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임대 아파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임대 포인트 아파트. 같습니다. 예. 지난 15일에 빠져난 것으로 지금 확인됐는데 예.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일정 금액 납입하고 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네. 탈북민한테 지원되는 그런 임대 아파트인데 이 사람이 이미
아파트에 퇴거 신청을 하면서 열세를 반납하고 네. 보증금을 받아 나간 겁니다. 그 보증금 자기 게 아니잖아요. 본인 게 아니긴 국가에서 아니지만 준 돈이잖아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 그렇죠. 사람이 그걸 받아가고 뭐 나중에 외화로 환전했을 것으로 환전하고.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소도 벌써 없었고 한 3개월 전에 주소도 말소시키고 네. 벌써 임대에서 빠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준비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뭐 동선 확인하고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더 구체화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준일 기자, 예. 그렇다면 이 준비 계획이 뭐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일어났고요. 이게 예. 또 퇴거 신청이면 뭐면 행정당국에서 알려지는 사실인데 예. 경찰은 이걸 왜 뒤늦게서야 알고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 이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15일 날 퇴거를 했고 경찰이 인지를 한 시점은 21일이니까 5일의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탈북민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은 네.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예. 안위를 확인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한 달 동안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밝혀진 상황이라서 네. 제대로 매뉴얼대로 관리가 안 된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 예. 지금 매뉴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저도 1990년대 초반에 외사 경찰로 이러한 그 탈북민이라든지 외국인들 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 많긴 많은데 그렇죠. 지금 매뉴얼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 좀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이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신변 보호하는 매뉴얼입니다. 보호 매뉴얼. 관리보다는 이 가, 나, 다급으로 나눠서 가급은 이제 아주 특별하게 경호해야 될 사람들. 예컨대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급이 아닌가 생각이 상대 듭니다. 고위급 아주 북한에서. 고위급. 네. 막 그럴 거 보이고 지금 이 김 씨는 다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다급. 경호 관련해서 이제 관리고 다급 같은 경우는 김 기자 약간 얘기를 했지만 네. 한 달에 정도 뭐 확인하고 전화하고 뭐 그 정도기 때문에 경호 부분으로는 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년간 탈북했던 사람 중에 지금 11명이 다시 북한으로 입국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관리가 매뉴얼 자체가 좀 부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관리 매뉴얼도 문제가 좀 되지만 이 김씨 인원 자체가 영장 같은 게 청구가 됐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이전에 지인에 의해서 저 사람 재입국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이거는 이 사람이 탈북인을 떠나가지고 네. 영장 부분하고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조치를 못한 게 이 네. 매뉴얼 부분은 뭐 두 번째 하더라도 예. 그 정보를 입수하고도 최소한 무슨 어떤 조치를 좀 돼야 되는데 네. 그 조치가 하루 정도 이상 소요가 됐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분명히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래서 막 그의 인권을 침해해 가면서 밀착 감시나 이렇게 하면 사찰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이란 것도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정도 수준이란 건 분명한데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성폭행 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탈북민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죠. 예, 지난해 10월에 이제 윤재옥 미래통합당 경찰 출신이죠. 네. 그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탈북민이 31,457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 신변 보호 담당관은 914명. 그래서 한 명당 34명의 탈북민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34명. 예, 그러면 매일 한 명씩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도 안 되는 이런 숫자고 그래서 너무 많다라고 해서 탈북민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경찰한테만 이렇게 과부하를 지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 있지만 그게 문제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지훈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은 또 엄중하게 따져 물을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가 사실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매뉴얼은 뭐 좀 힘듭니다. 네. 다급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뭐 경찰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를 하겠는데 예. 분명히 정보를 얻었으면 이거는 군에도 통보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군에 그렇죠. 통보를 하고 예. 뭐 국가정보원이나 통보가 네. 됐다면 또 네. 군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감시 장비를 통해서 더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유기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군과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 얘기 말씀하셨는데 또 지역 자체가 김포
경기 북부 지역은 소위 접경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늘 강조되는 게 군과 경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고요. 또 하나는 사실 탈북자들끼리도 탈북자가 또 월북하면 탈북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서로 경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보자가 있었잖아요. 예. 경찰에 제보가 있었는데 40시간이 지나서야 출국 금지 조치가 신청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경찰이 군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보를 들었을 때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같은 탈북인들은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게요. 혹시나 북쪽으로 돌아가면 네. 자신들의 정보 다 얘기해버리면 그 당국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탈북민 정보들이 국외에 그렇죠. 유출이 자기 되고 가족들도 있는 가족들이 거고요. 위험해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서로 감시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혹시나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달라면 그 얘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 빨리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네. 40시간 이후에 출국 금지라니요. 또 그 네. 출국 금지도 근로도 아니고 그냥 북한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 출국 금지도 소용이 수행해서 없는 상태였죠. 들어갔죠. 나중에 보니까. 네. 네, 이번 사건 우리 정부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탈북민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보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